안녕하세요. 기초노동법 실무의 김영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약간 막연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금이라는 개념도 있고, 평균임금이라는 개념도 있고, 이어서 다시 또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가 임금이고, 뭐가 평균임금이고, 뭐가 통상임금이냐? 왜 이렇게 복잡하냐? 임금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종류가 많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 되게 좀 소중한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통상임금 개념이 나와야지 임금의 이제 평균임금이라든지 이런 개념 확장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을 이렇게, 그리고 판례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약간 좀 어지러운 개념이죠. 한마디로 뭐냐면 평균임금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이게 통상임금과 좀 약간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통상임금은 사전에 확정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에 확정된 개념이고, 평균임금은 사후에 확정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어떻게 근로를 제공하면 이만큼 주겠다 하고 확정이 되면 통상임금이고, 사후에 내가 이만큼 더 근로를 하면은 추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평균임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이냐 사후냐에 따라서 통상이냐 평균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계획 대비 일을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좀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통상임금에 대해서 개념 정의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제 통상임금을 받고 어떤 경우에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요,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좀 힘들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받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나 총근로에 이만큼 일을 하면 요 금액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하루에 8시간, 일주 40시간, 한 달에 209시간을 일을 하면, 물론 이제 209시간은 주휴수당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시간입니다. 하면은 내가 뭐 200, 300, 400이 받겠다고 사전에 계약서에 작성된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고요. 요 문구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반론적으로 작성된 문구입니다. 이걸 좀 세부적으로 판례가 풀었습니다. 풀기를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은 일임금 기간 내에 산정되는 지급, 이게 기준은 굳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상여금 때문에 나온 개념이고요. 요거는 추후에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1개월 단위로 이제 지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고 봤는데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2개월, 3개월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만 지급되면 이것도 임금이다 하고 봤기 때문에 요런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좀 많은 분란이 일어났었죠. 예, 지금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제 통상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봤고요. 이 통상임금은 이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기본적 단위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가장 기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으실 때 급여 명세서에 기본급이라고 나오죠. 이게 대부분은 이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으면 그게 관련된 이제 제수당들, 가축수당이라든지 근속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받으시면 요것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 적용 범위는 해고, 예고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연차, 유급, 휴고 수당 요 부분에까지 이제 그 통상임금을 통해서 더 이제 기초해가지고 급여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근거해서 요거를 받으면 요 금액들은 평균임금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통상임금 이상이 평균임금이 해당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겁니다. 소정근로는 뭐냐? 소정이라는 말은 너와 내가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회사와 내가 정한 그 근로라는 겁니다. 소정근로. 그래서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약정된 근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 그러니까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약속한 시간, 약속한 근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근로와 약속한 시간이 아니면 소정 근로 내지는 소정 근로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일을 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뭘 달라? 요 임금이 바로 통상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정한 금품이라는 겁니다. 금품, 약정한 금품. 그러니까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지급받는 거라든지, 이거는 사전에 정한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정한 것이 아니면 모두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사후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 외,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에 근로하는 관련 없이, 이거는 소정근로 사전에 약속된 게 아니란 겁니다. 사전에 약속된 게 아닌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받으면 이거는 평균임금에는 해당될 수 있을지언정 통상임금으로는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제 정기성이죠, 정기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여금에 대한 이제 정기성 부분이 여기서 확 넓어집니다. 예전에는 1개월을 기준으로 정기성을 받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것도 임금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정기성이라는 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1개월 기준으로 지급되는 거라고 하는데, 일정한 간격 계속적으로 지급되면 다 이제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월, 분기, 반기 다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판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넘는 기간이죠, 지급되고, 근로의 대가가 1개월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고 있는 것이 불가하지, 이게 정기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렇게 넓게 인정을 해서 근로자들을 보호를 한 겁니다. 기존까지만 해도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되게 협소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통상임금이 범위가 축소가 되니까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는데 이 개념이 확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직원들 어떤 경우에서는 몇백억, 몇천억 소송까지도 걸린 회사들이 되게 많죠. 이제 큰 기업들은. 그래서 되게 큰 판례가 이때 2014년 12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 큰 판례가 하나 터져버린 거죠. 이때 되게 좀 큰 판례가 나왔다. 그래서 정기성의 개념이 확 넓어져 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률적이고 그리고 고정적으로 지급된다. 그 일률성이라는 개념은 뭐냐? 모든 근로자 내지는 그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 내지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과장급 이상에 해당되는 모든 보직자 직책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다 일률성을 갖춘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개념이냐? 변동적이지 않는 거다. 그래서 변동되지 않고 고정적, 딱 픽스되어 있으면 그게 다 일률적이라고, 이렇게 일률성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정성, 이 고정성이라는 개념이 뭐냐? 앞에 이제 통상임금 중에서 제가 사전에 확정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전에 확정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확정된 거는 다 이제 고정성을 갖췄다. 예를 들면 이제 업적, 예를 들면 성과 등이 추가적 조건 없이 지급될 것이 사전에 딱 추가 조건 없이 이런 업적만 갖추면 이제 업적 성과 등이 이제 요런 거 무관하게 일정 시간 일만 하면 주겠다. 요런 이제 사전 확정이 있다고 하면 요거는 이제 임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추가적 조건이 갖다 붙는다. 예를 들면 근무 성적에 따른 성과급이다. 그런 것들은 추가적인 갖다 붙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 근속 수당이다. 예를 들면 네가 몇 년 일을 하면 돈을 얼마 주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통상임금에 안 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5년 장기 근속하면 나한테 20만 원을 주겠다, 100만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그때 장기 근속을 해야지 나한테 100만 원 주겠다는 조건이 갖다 붙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성 요건을 탈락했다는 겁니다. 사전에 확정 안 됐죠. 5년 일할지 안 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확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확정된 개념이 아니면은 고정성 요건을 상실한다. 그래서 특정 재직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 그 시점에 재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적인 조건이 갖다 붙었죠. 그래서 그 시점에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돈을 주겠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안 주겠다. 고정성 요건을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대해서는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례가 보고 있고요. 요 판례 부분은 이제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고, 근데 만약에 요 부분도 추후에는 저도 어떻게 요까지는 제가 제 해석 영역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
그 재직자 지급 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현재 판례는 추가적 조건이 갖다 붙은 거로 봐서 고정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구체적 판단 이거 세부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정근로 정기일률 고정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정기일률 고정이냐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그럼 근속수당은 뭐냐? 근속수당은 일정 기간 근속 후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이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지급되죠. 그럼 이거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근데 매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15일 근무를 하면 근속수당을 지급을 하겠지만 15일 근무를 안 하면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 그러면 15일 근무라는 조건이 갖다 붙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에 대한 보존수당, 예를 들면 이제 근로기준법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조건이 바뀌어가지고 기본급이 낮아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우리가 좀 보전을 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배려를 해준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휴가 감소를 보존해주기 위해 그리고 임금 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는 이제 보존수당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직원들 너희들을 위해서 회사가 은혜적으로 준 거지 않냐 이렇게 지금 판례가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 실적에 따라 좌우되는 임금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성과급이라고 하죠. 성과급. 그래서 근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통상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추가 조건이 갖다 붙은 겁니다. 추가 조건이 갖다 붙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좀 헷갈리는 가장 좀 약간 크리티컬한 요 부분이 있는데요. 예. 회사 실무자들 내지는 이제 그쪽에서도 약간 좀 이 부분을 간과하실 수도 있는데 근무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더라도 최소 금액이 보장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하 등급이 이제 A, B, C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A, B, C 있는데 이 금액에 따라 뭐 그 성과급을 A는 100, B는 뭐 90, C는 뭐 70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줄 수가 있는데 이 최하 등급 C를 받더라도 너는 70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70에 해당되는 사람은 100만 원의 성과급을 주겠다. 이렇게 지금 못 받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그 최하는 이제 보장이 된 거지 않냐. 이 보장되고 이게 이제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거지 않냐. 이렇게 본 겁니다. 예. 이게 추가적 조건이 달라붙지 않는 걸로 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 100만 원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추가 조건이 없는 이제 고정적인 걸로 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되니까 예. 요거는 많이 간과하시는 이제 뭐 실무자 내지는 회사 그 경영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되게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좀 다른 사례를 보시면 좀 자격수당이 있는데 이 자격수당도 특수한 기술이나 경력을 구비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 지급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교통비도 이제 너나 나나 그냥 다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실제로 발생한 이제 교통비만 가지고 실비 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 회사 직원들이면 다 주겠다.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어떤 직책자 이상한테는 다 뭐 교통비를 지급한다. 이런 경우에서도 그 직책자 이상한 일정 조건에 달하는 사람들은 다 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서도 예,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 실제 부양 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추가 조건이 갖다 붙은 겁니다. 실제 가족 붙었기 때문에 고정성 결여합니다. 그런데 부양 가족이 있든 없든 그냥 가족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그냥 다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냥 추가적인 이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추가적 조건이 갖다 붙지 않는 고정성 조건만 갖춘다고 하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식대비도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뭐 정기적, 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한다. 그럼 이것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예 휴가비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서도 뭐 회사마다 지급하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냥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해 이제 학예 휴가비가 뭐냐면 여름 휴가죠. 여름 휴가비를 재직 중인 근로자한테만 우리는 지급하겠다. 그러면 이제 고정적 조건이 갖다 붙은 거죠. 재직 중이라는 조건이 갖다 붙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이제 고정성 요건이 결여가 돼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다 지급하는 겁니다. 계속.
누구든 일할 계산하고 그냥 너 퇴직해? 그럼 일할 계산에 지급해줄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계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이것도 지금 현재 뭐 재직 중인 근로자에 지급하는 경우에서만 그것은 결여다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도 양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회사 대신에 대납하는 개인 보험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 보험료. 예를 들면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서도 개인 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이 있는데 회사 부담분 외에 개인 부담분까지 회사가 직원들을 좀 더 좋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회사 부담분뿐만 아니라 개인 부담분, 예를 들면 이 직원에 대해서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 10만 원인데 개인 부담분 10만 원도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요 경우에서 요 10만 원에 대해서는 비록 이제 개인 부담분을 회사가 은혜적으로 지급했다 하더라도 요거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을 하면 임금에 해당된다,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뭐 기본급이랑 마찬가지죠. 10만 원 더 추가해서 이제 직원이 내야 될 거 괜히 회사가 납부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쭉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통상임금이라는 것은 사전에 확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소정 근로를 일을 하면 계속적 정기적으로 요만큼 금액을 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다 통상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벗어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기성의 범위는 조금 넓어졌다. 1개월이 아니고 2개월, 3개월까지도 갈 수 있다.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조건이 안 붙는 사전에 확정된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통상임금 이해하실 때 좀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법을 처음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개념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 개념만 근간에 잡고 가신다고 하면 많이 이제 좀 수월하게 그 개념 이해나 이제 사례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